저 멀리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지금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란 공습이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화를 단졌는지 그 파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공습 직후의 상황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 위기의 첫 신호판은요, 놀랍게도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전광판이었죠.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이런 숫자가 찍힌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7.82%나 폭등했어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나 뚝 떨어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빼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친 걸까요? 이 모든 충격의 진원지, 중동으로 시간을 돌려서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합동 공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주요 전투작전을 선포했고, 이란은 이에 질세라 중동 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중동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란의 보복은요, 단순히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칼끝은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 바로 이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 사태의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운송되는 석유의 거의 3분의 1, 무려 20에서 3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의 생명줄인 셈이죠. 이란의 카드는 바로 이 생명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배도 여길 지날 수 없다. 전 세계를 향한 경고였죠. 사실상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인질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이렇게 딱 막혀버리니까 그 충격파는 곧바로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혼돈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유가 향방은 안개 속이고 당장 전쟁이 터졌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하겠죠. 위험 자산은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도 나도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당시 시장의 공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도 물론 올랐습니다. 2.7%나 올랐죠. 그런데 유가 상승세 좀 보세요. 7.8%! 비교가 안 되죠. 시장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게 뭔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표가 그 충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코스피는 1% 떨어졌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바로 이겁니다. 환율. 원화 가치가 하루 만에 1.18%나 폭락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나라는 원유나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잖아요.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물가가 고스란히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바로 빠졌죠. 왜냐? 유가가 오르면 당장 생산비, 물류비 부담이 커지니까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유가가 급등하는 게 1단계. 그럼 당장 수입 원가가 오르고 공장 돌리는 비용도 비싸지겠죠? 이게 2단계. 그럼 항공, 해운, 석유화학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산업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게 3단계고요. 결국 이 모든 비용 부담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우리들의 소비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4단계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이번 사태는요,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와 경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이번 공습이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실패한 이란 모델과 증명된 북한 모델이라는 건데요. 외적을 보시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에서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재래식 공격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북한은 어땠나요? 일단 어떻게든 핵무기를 선에 넣는데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강대국들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대우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어설프게 협상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핵무기부터 만들어라. 난 아주 위험한 시그널을 준 셈이라는 거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중동의 불안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린 시대.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에너지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과연 다음 위기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